이거를 내렸던 것 같아요. 무시무시한 팔 문신이 보이고 잠수복을 입은 사진인가요? 이게 아무튼 그런 사진인데요. 이분에 대한 어떤 깜짝이야. 왜 이렇게 돼 있냐? 어떤 이분에 대한 사진을 노컷뉴스가 걸어놨다가 뺐더라고요. 왜 뺐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저도 왜 뺐을까? 뭐 어쨌든 이건 이거고, 예, 기사 내용을 따라가 보자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거죠. 이분이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의 윤석열 여론조사 의뢰를 조폭 출신이 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원래 여기에 그 사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내렸네. 나도 쓰면 안 되는 건가? 조금 두렵운데. 네. 자, 보시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에 대해 진행한 미공표용 여론조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의뢰인이 경남 마산 지역 조폭 출신 황모 씨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황모 씨는 이제 아까 우리가 앞서 본 이분입니다. 이분이 황모 씨입니다. 네. 그래서 선관위에 여론조사 의뢰인으로 신고를 했다는 것은 해당 여론조사 비용도 본인이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지불을 했으니까 여론조사 의뢰가 들어가서 해당 여론조사가 뭐 추진이 됐겠죠. 그죠? 여기에 보면 강혜경 씨가 이 CBS 쪽과 통화를 했는데 이 황모 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법인 계좌를 통해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여기 보세요. 황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문제의 여론조사와 자신은 무관하다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는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 신고한 적도 비용을 낸 적도 없다라고 반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노컷뉴스가 포인트를 잘 짚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이 법인 계좌로 돈을 쏜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면 황 씨가 법인 계좌로 돈을 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서 신고한 적도 없고 비용을 낸 적도 없는데 이 조사가 진행됐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의 차명이 필요해서 이 사람 이름으로 여론조사 사주 같은 거죠. 네가 좀 해주면 안 되냐? 네 이름을 빌리면 안 되냐? 네가 의뢰한 걸로 해주면 안 되냐? 근데 이분은 사주를 받은 게 아니라 몰랐다라는 거면,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면 이건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된다. 두 번째,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 신고한 적이 없으면 그건 아까 뭐 수사 대상이라는 거를 말씀드렸고, 비용을 낸 적이 없는데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는 법인 계좌를 통해서 돈이 들어간 건 맞으니 그 비용이 여론조사 비용이 아니라 다른 비용일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명태균에게 갚을 돈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있었다든지. 근데 그 지불 비용이라는 게 물론 명태균 씨는 자기가 미래한국연구소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린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열려있는 해명이라고 저는 보죠. 근데 자기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을 본인이 모른다. 비용도 심지어 자신의 계좌에서 나갔는데 본인은 그런 비용을 낸 적이 없다. 여론조사와는 무관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 이분이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사주를 받았는데 그 진실을 부인하고 있거나, 아니면 명태균이 이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거나 뭐 그런 내용이겠죠. 명태균도 여론 조작과는 계속 선을 긋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론 조작에 대해 선을 긋는 거는 연루된 정치인들이나 여론 조작을 직접 한 당사자들, 그러니까 조작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 모두 동일합니다. 왜냐? 처벌 사안이라 그래요. 법적으로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잖아요.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더불어 처벌받기 싫기 때문에 여론 조작과 관련돼서는 다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안이 균열이 저는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이따가 뭐 두 번째 주제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어디에서 균열이 생길 거냐? 균열은 뭐 뻔하죠. 아까 신전 교수죠.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의 폭로가 나오고, 거기에 함께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수가 아니라 다수로 지금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명 한 명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중에 균열이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자신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해야 된다면 그거와 관련돼서는 부인하거나 아니면 떠넘기거나, 누군가에게 떠넘기거나, 나는 관련이 없다, 혹은 저쪽은 관련이 있을 거다 라고 불긴 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같은 맥락으로 나는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서는 신고한 적도 없고 비용을 낸 적도 없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죠. 황 씨가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또 그 비용을 실제로 누가 지불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행법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오죠. 예. 해당 미공표용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면 기부 행위가 돼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고, 당선 후 공직 인사 또는 정부 예산 등 대가성 명목의 지불이 있었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창원지검 수준에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이건 게이트급이잖아요. 지금 7명의 형사부 검사가 달려들어가지고 뭐 수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뭐 명태균 봐주기다, 명태균에 대한 늑장 수사다, 이런 의혹들이 많아요. 중앙지검이 해도 사람들이 믿지 못할 판에 창원지검이 이걸 들고 이 게이트급을 수사한다는 거는 사실 사건을 뭉개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창원 산단 문제라든지 심지어 창원시장과 관련된 의혹도 함께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창원의 어떤 이권 사업들, 이게 같이 묶여 있어서 여론조사, 뭐 의뢰, 조폭, 명태균, 뭐 지역 정치인, 지역 정가와 연루된 사업체들, 사업가들, 이거 고구마 줄기처럼 수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200~300명의 수사팀이 붙어도 단기간 안에 못 끝내는 수사라고 저희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 이거는 서로 피해가기 바쁘겠죠. 이 대목에서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명 씨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여론조사가 공표용 여론조사들로 국한되며 비용 역시 미래한국연구소에 자체적으로 조달했다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미공표용 여론조사는 본인이 비용을 주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한 것이지 연구소 자신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현행법 위반 소지를 전면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같이 간다는 거죠, 일단은. 그쵸? 여기 보면, 그래서 신고서에 보면 여기 인적사항이 여기 다 나와요. 그리고 대표자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김태열 씨도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고 그 녹취를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가 국면이 좀 달라진 게 뭐냐면 강혜경 씨를 제외하고 또 다른 폭로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김태열 나왔죠? 신용한 교수 나왔죠. 이런 식으로 뭔가 명태균 사이드가 여론의 압박을 더 받을 만한 공산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고요. 여기 뭐 자기 이름 딱 적혀 있고 일반인, 의뢰한다, 유선 100%, 공표 보도 여부는 안 한다. 미공표 여부죠.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창원 지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신고인은 황 씨였다. 그는 당시 경남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창원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신고를 했다. 현행법상 여론조사 기관 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 그 신고는 의뢰한 사람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다. 여론조사 비용 또한 신고인이 직접 지불하게 되어 있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해당 여론조사를 직접 진행했던 강혜경 씨는 황 씨가 저희 미한년 법인통장으로 여론조사 대금을 직접 입금해 주셨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비용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네, 여기 뭐 이제 이분의 전과가 나오는데요. 조폭 출신이다 어쨌다. 황 씨가 왜 여론조사 비용을 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뭐 부인하고 있으니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신고한 일 없고 비용도 된 적이 없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남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 이거 진짜 황당한 그 일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가 결과값이 나왔는데 의뢰한 장본인과 신고한 장본인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여론조사를 비록 미공표용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실제 그것을 받아봤거나 윤석열 캠프가 이걸 돌려봤다라고 한다면 실제 그랬다고 한다면 충격적인 거죠. 그 조사가 이 조사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윤석열 58.3%, 이재명 23.8%, 뭐 이런 식의 조사였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갭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 씨. 이제 우리는 이런 거에 놀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외부에서 떠들고 다니거나 어떤 여론 형성, 당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월이니까요. 1월 19일부터 23일이니까 경선 이후에 본선에서 쓰여질 자료였던 거죠. 그죠? 아휴. 여기도 나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다만 당시는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기자 간 7시간 통화 녹취가 공개되고 무속인 논란으로 윤 대통령이 수세에 몰렸을 때인데 여론의 동향이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조사로 아마 대통령은 이런 조사를 만약에 보고받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확신을 가졌을지 몰라요. 적어도 이게 이제 경남 지역에서만 돌렸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될 만한 부울경 지역에서의 자신의 여론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지한 여부, 보고된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보도가 어디로 진다고 하냐면, 이런 조사들이나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에서 쓰였다라는 거는 신용한 교수의 폭로로 알게 됐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 문건이 쓰였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느냐? 심지어 3월 9일자에도 당일에도 참고했다라는 그 보도가 3월 9일이 대선인데 3월 8일자 명태균 보고서가 생성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20명의 캠프 전략 상황 회의에서 김은혜라든지 김오진이라든지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여권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20명 정도의 대책 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써먹었다라는 폭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1월에 만들어진 이 명태균 보고서라고 한다면 이 명태균 보고서도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 80 몇 회가 되는 윤 대통령을 위해 조사했다는 것 중에 원 오브 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만 2건은 나온 겁니다. 적어도 뭐 2-3건, 4건 뭐 더 있겠지. 사실은 직접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뭉개질 만한 보도는 아니죠. 이거를 대통령 후보가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후보가 몰랐다라고 이제 커버하고 싶어하는 분이 또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윤석열 후보가 대선을 치를 때 당시에 당대표가 누굽니까? 누구죠? 지금 이 여론조사 건을 뭉개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김종인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요. 당시 윤석열 캠프가 치러지면 이거에 대해서 선을 긋고 다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강혜경 씨의 주장에 따르자면 81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여러 조사들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이준석 대표가 모릅니까? 혹은 김종인 위원장은 몰랐던 걸까요? 그 20명이 넘는 예를 들면 회의를 오전 오후 2번씩 나눠서 했대요. 대선 기간에. 그러면 당연직으로 당대표나 이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표현이 적합할 텐데 캠프가 조직적으로 핵심 인사 다수가 명태균 보고서를 돌려받거나 자신은 한 번쯤 받아봤을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꼭 고위 관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면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첫 번째, 지금 여론 조작, 공천 개입에 대한 보도를 그래도 요거 한번 우리가 믿어주자. 이준석을 믿어주자. 김종인을 믿어주자. 대통령은 몰랐을 수 있다. 여론 조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정말 희망회로 돌린 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이재명 캠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제가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이재명 캠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외부에서 보고서가 여러 가지가 날라 들어오겠죠. 근데 소위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공식 비선에서 던져주는 수차례의 보고서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상당히 신뢰했고 그것을 회계 보고도 안 된, 회계 처리도 안 된 비공식 라인의 보고서를 공식 라인들이 돌려보면서 선거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대책을 수립했다. 야당은 붕괴예요.
민주당이 아무리 많은 의석을 지금 22대 총선에서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진보가 다 폭삭 무너지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그 하찮은 혓바닥으로 다 막아낼 거예요? 못 막습니다. 이거 못 막아요. 이거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거는. 이걸 어떻게 부인해요? 예.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엄지척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엄지척을 빼먹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그래서 요 보도 말고도 다른 보도를 볼 텐데요. 그러니까 난 역지사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개혁신당 지지자분들이나 건전한 양식을 가진 보수 인사들이 지능순으로 탈출하는 게 벌어져야 맞거든요. 이거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잠깐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에? 국민들이 바보야? 아니 우리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영화 같은 일들을 하루 이틀 겪습니까? 그리고 이런 의혹이 나오면 우리가 언론을 기레기다, 언론 장사치다 아무리 욕을 해도 언론들은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가 되는 곳에 몰리고 그 비즈니스라는 것도 명분을 가진 비즈니스가 훨씬 더 어떤 직업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지는 기사들, 조회수가 빨리거나 클릭수가 보장되는 단독 기사들, 내가 기자로서 한 번쯤 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기레기 소리를 듣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이거 단독한다. 이런 기자가 없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레거시를 비판하지만 그런 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단독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면이 어떤 국면이냐? 디올백 보도를 보도하거나 녹취록 보도를 외롭게 했던 서울의 소리나 저널리스트가 홀로 외롭게 싸워왔던 국면과는 너무 다른 지금 국면이잖아요. 지금은 레거시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못 막아요, 이거는. 절대 못 막습니다. 네.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변명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막 사람들에게 지금 혼란을 안겨주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복잡하시죠? 저도 복잡해서요. 이제는 취재원으로서 정보원으로서의 스피커 김종인, 이준석은 저는 나오는 방송을 아예 안 봐요.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는 게 이분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사 대상입니다. 이거 뭐 그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리고 뭐 제 유튜브에 오셔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반박의 글을 길게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준석 대표를 좀 지지하시는 분들 같긴 한데 저는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그때 당시 윤석열 캠프 인사들은 신용한 전 교수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 그리고 CBS의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윤석열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 모두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왜? 조폭 출신이 의뢰한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만약에 여론 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대선 캠페인을 진행을 했다고 칩시다. 게다가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사전수뢰죄 등등의 가능성이 있다. 창원 지역 정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대가를 기반으로 해서 여론 조작이 진행됐다 한다면 수사 대상이죠. 이거를 뭘 더 얘기를 합니까? 뭐 더 얘기하실 분 있어요?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우리 방송을 봐주시는 우리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분이 계시거나 국민의힘 지지자분이 계시면 댓글 쓰셔도 돼요. 뭐 우리 샤벨님이 요즘 관용을 많이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예의만 갖추신다 하면 뭐 반말이나 뭐 분탕질만 아니면 저희가 뭐 댓글을 막지는 않으니까 뭐 저에 대한 뭐 무작정한 비방이 아니라면 뭐 댓글을 쓰셔도 되는데 아니 나는 내가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진짜 이런 보도가 나와도 여전히 막을 수 있는 논리가 있다. 이제 몇 주간 들어주다가 더 이상은 못 들어줄 지경이어서 방송 아이템으로 일단 다루긴 하는데 주의 깊게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신뢰를 잃었거든요. 대통령의 말처럼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거나 논점 비틀기를 하거나 왜곡하거나 물타기 하거나 이런 식의 발언들은 우리가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최소한 명태균 사이드에 위치하고 싶거나 김건희 사이드에 위치하고 싶으면 서로 간의 발언은 최선에 맞추고 와야 되는데 이건 뭐 명태균의 주장과 누군가의 주장이 다르고 또 핵심 관련자 C씨의 주장이 다르고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보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언론이 어디까지 이거를 취재해서 대중에게 공개를 해야 되느냐. 아, 또 그래요? 장윤선 선배님도 명태균 인터뷰 자주 하시죠? 명태균과 전화한다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제 그분의 말을 들어주는 거는 끝났다고 봐요. 더 필요 없다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대목은 꼭 언급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신용한 전 서울대 교수와 관련돼서는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보도가 되고 아시겠지만 일단 12월 1일에 그 운영위 국감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감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도 폭발력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대선 당일까지 명태균의 여론조사로 회의를 했다라는 건 저는 뭐 더 말할 게 있나요 여기서?